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장안의 화제, 그리고 제일 잘 나가는, 지금 제일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IMP 정지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달 정도 이제 시세 변화라든지 이제 분위기가 네. 이제 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했고, 그것을 또 정리를 해서, IMF라면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그냥 말해버리려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고민을 하시니까 이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도 자랑이지만 스마트 TV 경제 아카데미에서 만든 강의 중에서는 최고 매출이었었고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제 랭크를 많이 찾아주시는 이유가 이렇게 시작 기획 단계부터 강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AS까지 가장 완벽하게 해주시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곧 앵콜로 다시 한번 강의를 오픈할 텐데 이거 좀 하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네. 재건축 재개발 완전 정복에 대해서 강의를 소개를 하면 첫 번째 장에서는 왜 재건축 재개발인가?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와 당위성 이 강의에 대해서 첫 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미래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마진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재건축 재개발이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의 10년을 책임질 부동산의 상품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단계별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단계적인 얘기죠.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 시행인가 분양 신청 관리 처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조합 설립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 때문에 조합 설립이 됐는지 그거를 좀 자세하게 풀어주고 조합 설립 다음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들을 보고 지금 이 조합은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이벤트와 사건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했더니 진짜 잘 가더라.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안 가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사업 진행 단계별 포인트를 잡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사면은 빌라를 3억짜리를 사는데 그 3억짜리 빌라가 나중에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새 아파트가 되는데 도대체 그럼 난 3억 주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총투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종 투자금이고 전체 투자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A구역을 샀을 때 59제곱미터를 새 아파트를 10억에 주고 사는 거라고 계산법이 나오면 다른 B구역 같은 경우는 9억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1억 정도 더 싸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 방법 같은 경우는 정말 수학 공식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방법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계산법,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전은 제가 서울을 2개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서울 중에서도 재건축 단지가 많은 구를 나눴고, 그 다음에 재개발 구, 이렇게 조금 나눠서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 핫 이슈인 공공재개발과 공공주도도 마지막에 이제 제가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도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5개 섹터로 나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되게 헷갈리는 게 있는 게 지금 일반 재개발, 오세훈식 재개발,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그 다음에 마지막 신탁. 신탁도 있죠. 네. 맞아. 그러니까 5개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 방법부터, 태생부터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네. 다음 장에서는 경기도 편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편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천 편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가장 먼저 조사하고 정리하는 데가 인천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천은 정말 공식대로 움직이는 도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분양도 많고, 그리고 물건도 많고, 그래서 탁탁 공식이 맞아들어서 그 공식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으면, 저는 이제 84제곱미터, 59제곱미터에 그 전체적인 가장,
평균적인 가격을 또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KB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구축 아파트는 나와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시세라는 것들을 직접 찾아야 되고, 근데 시세도 지금 보면은 뭐 빌라도 있고 단독도 있고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어느 값을 치르면서 사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안전정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재개발, 재건축을 되게 오랫동안 강의를 했고 거기서 이제 수강생들이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 서울, 경기, 인천을 제대로 배우면요 지방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게 되면 지방의 그 특색만 조금 공부하면 그 지방에서도 투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을 기초를 조금 다지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 구역들을 공부하다 보면 지금 새로 생기는 구역들, 지금 진행하는 거, 그다음에 분양을 할 구역들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 다른 곳까지 접목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재건축, 재개발 추천 지역입니다. 야, 이거 바로 추천해 주십니까? 근데 너무 많아서 사실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정확히 녹화 시점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네. 2021년 7월 6일 화요일이고요. 이 방송 아마 첫 방송은 목요일날 나갈 텐데 한번 현 시간 실제 추천 매물이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지도는 제가 구글 그 지도에다가 위치를 다 매핑을 했습니다. 아, 진짜 매핑을 다 하셨네요. 핀 포인트를 다 찍으셨네요. 네. 와. 왜 그러냐면 성북구에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성북구가 다행히 이건 뭐 다행인 건데 낡아서 네. 재건축 재개발할 것이 많죠. 그렇지만 사실 도봉구도 낡고 노원구도 다 낡고 그러지만 성북구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되는 이유가 이 장표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제가 색깔을 조금 달리 입혔는데요. 빨간색은 관리 처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은 조만간 분양을 할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도 이 방송을 꼭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건 거의 그럼 과시화된 거잖아요. 네, 거의 완벽한 맞네요. 거죠. 그리고 파란색은 사업시행인가입니다. 사업시행인가도 뭐 거의 다 온 거죠. 네네. 근데 3개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로 분석을 하면은 정말 안타까운 건 서울에서 사업시행인가 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합설립인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을 둬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성북구에서는 공공재개발도 있습니다. 공공재개발도 지금 이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도 또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은 어떤 재건축 재개발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센터피스라는 아파트가 나오면서 이 성북구가 어떻게 그 시세 상승이 될 만한 곳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대장이 나왔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왜 이렇게 시세 측정하기가 어려운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전매 제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할 수 없는기 때문에 사실 시세 분출이 그렇게 잘 된 편은 아니었어요. 성북구가. 네. 근데 그나마 센터피스가 있어서 걔가 가격을 어느 정도 해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주변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는 동북선이죠. 동북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북선은 정말, 이 동북권에 정말, 무슨 수로를 뚫어놓은, 그러니까 길을 뚫어놓은 네. 곳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4호선하고 연결돼서 성북구를 간통하면서 이 성북구에 대해서 미래 가치가 저는 풍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약에 이 중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저는 사실 관리 처분 인가는 어느 정도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나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새 아파트를 갖고 싶다라면 관리처분 인가 난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네네. 저 또한 관리처분 인가 나기 직전에
매수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했거든요. 재건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매수하셔서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건 가시화된 거기 때문에 네. 리스크도 없어. 네,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1, 2년 안에 들어가고 싶다. 1, 2년은 안 되겠지만 한 3, 4년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 중에서 그러면 이 관리처분은 인가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심 가진 지역은 신월곡 1구역과 성북 2구역입니다. 왜 그게 관심을 갖냐면 되게 재미난 건데요. 이 두 지역이 결합 재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빨간색, 초록색. 여기 초록색. 네.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빠숑님한테. 성북 2구역은 조금 산 쪽에 있고 신월곡 1구역은 평지에 역세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결합하면서 용적률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서로 주고받구나. 네. 성북 2구역을 사도 신월곡 1구역을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신월곡 1구역은 너무 번잡해. 나는 타운하우스가 좋아. 그러면 성북 2구역을 또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교환하자고 결합하자고는 얘기했지만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보면은 되게 특이한 재개발 지역이고 저는 그래서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도 다 가보고 그래서 성북 2구역에 지금 보면은 실투금으로 그 전에는 한 4억 정도였는데 지금 5억 정도 실투라고 하면은 실제 지금 투자금입니다. 네. 나중에는 최종 투자금은 총투가 따로 있겠지만 그러면 저는 신월곡 1구역에 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되게 관심이 있어서 내가 지금 산등성에 있는 걸 사더라도 나중에 역세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높이 세운 마천루도 좋아하지만 저는 서울 안에서의 타운하우스도 되게 좋게 보거든요. 서울 안에서의 타운하우스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성북구의 재건축이 정말 지금부터 달려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지금 빨간색이 바로 관리처분 인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연두색은 사업시행 인가. 좀 이렇게 구별해서 보면 여기도 지금 그런데 네, 집중적으로 근데 새 아파트가 됐던 거를 제가 포기를 안 했는데 그것까지 표기한다면 여러분 이문희경 뉴타운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문희경. 네. 동대문구에서는 제일 저렴한 뉴타운이었죠, 그래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청량리역 인근에서도 개발이 지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은 진짜 전국구가 돼버렸고 지금 계획된 노선만 다 합쳐서 10개래요, 10개. 다 들어오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청량리 3인방 청량리 롯데캐슬 한양스자인 해린턴 플레이스가 거의 중간 정도 이제 높이로 올라갔더라고요. 고층이라서. 그러니까 내부 순환도로 타다 보면 자꾸 눈에 걸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눈에 걸리면 돈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 이문희경 뉴타운하고 청량리역 인근에 이렇게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비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두 가지거든요. 정말 비싸서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집이 낡아서 이제 전세라든지 월세를 두면 실제 투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돈이면 그냥 레미안 크레시티 사겠다. 맞아요. 그 돈이면 휘경 SK뷰 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투자금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지금 서울에서 이제 청량리 가장 중심인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문희경 뉴타운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말씀드린 호재가 많죠. 또 여기는 동부간선도로 지중화 지금 호시 이슈도 있고요. 교통 호재도 있고 일단 여기도 다 칙칙했던 지역들인데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산다 하면
이문 3구역을 사고 싶습니다. 이문 3구역. 이문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은 지역이고 지금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다 강의 시간에 풀어드렸으니까 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다음 장이요. 네. 제가 뭐 다 고르기는 힘들고, 오, 그 중에서도 성동구에도 있네요. 오. 성동구에는 사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던 거는 그 단계별로는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단계 중에서 두 가지 우리가 행당 7구역이라든지 용답동 재개발이라든지 이쪽이 좀 빨리 진행되는 거고,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에서 동그라미 크게 타원형으로 했던 거는 정말 손을 댈 수가 없는 투지권 허가제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고요. 네, 구경만 하는 건데 네. 누구죠? 그 블루 999님도 이제 추천했던 지역인 금호역 인근에 지금 최근에 왕십리역이 GTX 신호선이 지나가면서 금호동이 지금 뜨고 있는데 활발히 또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빌라를 매수해서 입주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재개발을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게 힘들지만 그나마 금호동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초기 단계이지만 그래도 이제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지 않을까. 계속해서 주거지구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긴 어딘가요? 여긴 송파구인데요. 오. 재건축 지역 중에서 지금 만약에 하라고 하면 강남구, 서초구 다 좋다는 거 압니다. 네. 송파구에 잠실조공 5단지 20년째 얘기하고 계시는데 좋은 거 압니다. 죄송합니다. 아는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 지금 시작 단계인 이제 송파구 재건축 단지 중에서 지금 방이동, 오금동, 문정동에 있는 이 단지들을 한번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입주까지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갭 투자 미리 그렇죠. 그러니까 사두는 경우를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두는 경우를 할 수가 있어서 10억 정도의 이제 실제 투자금으로 사둘 수가 있고요. 예전에 6억 정도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동그라미가 이제 방이동하고 오금동에 있는 거고 그 다음 장이 지금 가락동, 문정동 이 동그라미 침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제가 좋네요, 네 이번 장에서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지만 제가 리모델링은 되게 깊게 다뤘던 곳이 송파구의 리모델링 단지 그쵸, 예를 그쵸. 들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남 아파트라고 맞습니다, 거기가 맞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단지인데 일반 분양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만약에 일반 분양분이 정말 잘 된다. 그리고 거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이니까. 그래가지고 얼마의 가격에 분양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단지가 정말 대박을 친다면 이 송파구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청약이라는 거랑 재개발, 재건축하고 되게 연관성이 깊은 게 뭐냐면 분양이 잘 되면요. 재건축, 재개발들이 정말 막 박수를 칩니다. 왜냐면 나중에 저게 분양이라는 것들이 나의 분담금을 줄여줄 수도 있고 나의 그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된다고 하면은 그런 정도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죠. 앞서 했던 성북구라든지 그 다음에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쪽에서 분양이 또 한번 이루어진다면 분위기는 또 반전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송파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원하지만 분양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웠던 지역인데 거기가 나온다면 또 그렇죠. 지금 헬리오시티 입주 이후로 이렇다 할 단지가 없어요. 없어요. 예, 여기는 뭐가 나와도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나오기만 하면 굉장히 인기죠.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계속 거주했던 분은 이쪽 지역을 원하는데 네. 새 아파트 단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여 마천까지 이제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네. 아무튼 강남권 생활권이고 강남보다 많이 싸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거를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의 5가지인데요. 종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지금 둔촌주공,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그냥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지금 말했던 이문희경 뉴타운이라든지 지금 말했던 게 그냥 비슷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세훈식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제가 이름을 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속도의 면에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오세훈식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5월 26일 날 나왔지만 이 속도가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사전 검토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 사타라고 하죠. 이게 지금 서울에선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몇 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부산은 난리가 났죠. 네. 사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세훈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빠르다라는 강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과 3080 플러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진짜 구별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장표를 보면 바로 구별이 됩니다. 공공재개발은 5, 6 대책이고 2, 4 대책인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김현미 장관님 네. 그 다음에 3080은 공공주도라고 네.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 방식도 다르고 시행자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현금 청산이 가장 문제인데요. 맞아요. 네, 공공재개발은 지금 현금 청산은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결정적으로 구역이 지정된 게 아니라 다 후보지라는 사실. 맞습니다. 그거를 또 생각하셔야 되고, 공공주도는 지금 갑자기 2월 4일부터는 소유자들은 다 현금 청산 대상자에서 공포의 재개발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았었죠. 네. 엄청 근데 예언가세요, 사실. 예언가세요. 근데 제가 참 이게 그래서 가면은 브리핑도 안 받고 너 현금 청산 당할래 그런 소리 하나를 들으니까 사실 한 몇 번대 가고 가지를 않았는데 갑자기 6월 28일까지 등기를 치면 가져갈 수 있다라고 현금 청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요 6월 28일 이후의 소유자는 현금 청산입니다. 네. 그거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죠. 하지만 중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근데 이게 참 답답했던 게, 그럼 2월 4일하고 6월 28일 사이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 못한 사람들은 뭐냐고. 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정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며칠 네. 사이에 앉아가지고 1,000, 2,000원 오르는 건 엄청 났고. 그러니까 하루인가 이틀을 남기고 발표한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그때 증산 4구역은 15개가 거래가 됐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네. 그냥, 그리고 그 날로 잔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현금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진짜로. 알겠습니다. 제가 뭐 매달 이렇게 공공기관에다가 뭐 이렇게 자문 형태로 그걸 해서 그런가? 있었는데, 지난달에 그걸 올렸더니, 올린 다음에 또 해결이 되긴 한 거에 바뀌긴 했는데, 그런가? 바뀐 것도 좀 애매해요. 저는 이거 아예 없애자 그랬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는 네. 지금 사실 이것도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요게 지금 후보지일 뿐이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제 조만간 확정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을 했고, 5번째는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많이 헷갈려 하세요. 신탁이라는 건 그러니까 전문 CO가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유자만 조합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탁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공사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조합 방식으로 하는 거나, 조합 사무실이 없는 거죠. 신탁 방식으로 하는 거는. 간혹가다 신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국 토지 신탁 공사에 있는 장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다. 라고 표시하면서 이렇게 5개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에 조금 변화되면서 세세하게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도 이제 강의 시간에도 얘기해 드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번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요거는 구별을 하자.